네, 반갑습니다. 12월 26일 금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 줄 알았죠? 저도 그랬어요. 네. 네, 왠지 일요일이 지나간 것 같아서 뭔가 마음이 조급해졌는데, 금요일이더라고요. 자, 내일 또 주말이 오고, 오늘이 또 주말장이죠? 그리고 끼인 날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긍정적으로 끝났어요. 다우지수가 0.6%, 나스닥은 0.2%, S&P 500은 0.3%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로 끝났죠. 자, 하락 출발했다가 쫙 말아 올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반장밖에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절대적이다라고 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있고요. 대신 이제 기술주들은 조금 내리는 형태의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조금 내리기도 했었고요. 네. 자,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네, 일단은 뭐 중국 쪽에 H200을 납품한다. 그때 또 뭐 아니다. 뭐 그런 얘기들 계속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데 미국장도 대체적으로 좀 보합이긴 합니다. 네, 주가 자체가 크게 오르지 못했었고 그냥 쉬는 날이다라는 어떤 느낌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수 자체가 네,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넘어섰기 때문에 요 내용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증시가 크게 오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내려갈 만한 이유도 별로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죠. 자, 오늘 뉴스는 네,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뉴스 넘어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또 사상 최고치 뉴욕 증시 찔끔찔끔 계속 올라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더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빅스 지수는 지금 13.47까지 떨어져 가지고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빅스 지수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노래도 있죠.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온 네. 기억이 안 나지? 네. 아무튼 그런 건데요. 자,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빅스 지수가 낮다는 것은 변동성이 그만큼 작다는 거고요. 사람들이 그만큼 공포에 시달리지 않는다. 공포감이 없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내용이 있는 거고요. 지금 미국 증시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백악관은 주가 부양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3분기는 GDP가 4.3% 성장 전망. 자, 이제 확정치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정도는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야,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네. 매그니피센트 7 주요 기술주가 모두 0%대 보합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S&P 500이 급등했다. 다만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 중심으로 오르는 와중에도 옥석 가리기와 다른 업종으로의 훈풍 확산 등 상승 형태는 달라질 것이다. 자, 요거 제가 이번 특강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뭐 무방에서 설명 많이 드렸지만 이제 많이 달라질 겁니다. 네, 그냥 옛날에는 AI, 뭐 반도체 하면 무조건 올랐는데 이제는 요거 달라집니다. 달라지니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꼭 알고 가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아무거나 막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이제 수혜를 받을 종목이 따로 걸러져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서 대응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에 따르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 해에 평균 12.7% 더 올랐다. 근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다음 해에 12% 더 올랐다. 그러면 또 사상 최고치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올라야 되고 또 올라야 되고 그럼 뭐 주가는 언제 떨어져요? 네,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거는 그냥 네, 어이없는 소리고요. 물론 이제 한번 다음 해까지 한 번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경우, 즉 내후년에 떨어진다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내년도까지는 일단 증시가 좋을 것으로 전망들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벌어야 돼요. 증시가 상승하거나 횡보, 즉 떨어지지만 않으면 여러분들 계좌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잡아놓고 있으면 좋은 종목은 횡보하더라도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좌 증식을 하시는데 더없이 좋은 시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업종들이 잘 정해져 있잖아요. 막 이것저것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만 딱 포트에 담아놓고 계시면 그냥 기다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걔네들이 알아서 다 올라가 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미국 증시에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 GDP가 크게 올랐다는 부분들이 가장 강력한 어떤 요소가 됐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만 잘 잡아도 네, 굉장히 강력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경기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소비가 늘어나기만 한다면 경기 호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살기 좋은 상황이 되면서 주가도 빵빵 오르거든요. 미국 증시가 올라가게 되고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글로벌 증시 다 같이 올라가죠. 물론 여러분들 지금 연말 분위기 안 나죠. 네, 거리에 나가면 사람도 없고 자영업자분들 장사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네. 최악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이요. 네, 최악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빠지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점점 좋아지지 않겠나 라고 또 희망적인 요소를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또 고생도 많이 쳤고 힘든 일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증시가 올라주고 전체적으로 희망 요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내년도가 되면 더 좋아지겠죠. 네,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살자고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좋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네, 나는 내일 더 좋아질 것이다. 나는 내일 더 발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래요. 네, 그래서 올해 만족스럽지 못한 수익률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년도까지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 지나갈 때까지는 내년 여름철 한 7월, 8월 정도까지 썸머랠리까지는 네,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들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가는 동안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하겠죠. 근데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점은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흐름 보고 네, 나는 더 멀리 갈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단기적 변동성을 좀 무시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다만 글로벌 기관들이 연말을 앞두고 현금 비중을 낮추는 것은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 시 증시 하락을 가속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 비중이 줄어들면은 종목을 많이 사는 거잖아요. 주식을 많이 산다거나 또는 다른 쪽으로 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낮은 현금 비중은 펀드 매니저들이 증시 붕괴보다 상승장을 놓칠 가능성을 더 우려하고 있다. 즉 증시가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현금 갖고 있지 말고 주식 사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반대 급부적으로다가 때리고 들어가게 되면 상당 부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왜냐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들이 한꺼번에 손절 나오면요 주가가 걷잡을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상승장이 하락할 때보다 더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하락장은 그냥 기다렸다가 돌아설 때 매수하면 되는데 상승장은 언제 빠질지 모르거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하다가 또 잠깐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이 겁을 안 먹어요. 네, 이러다 또 오르겠지. 어차피 계속 올랐으니까.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변동성 나오면은 네, 반드시 비중 줄이고 상승장에서도 그렇게 줄였다 늘렸다 하는 전략들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시장 분위기는 좋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좀 보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강달러 오히려 좋아 고환율 수혜 수출주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외국인들이 고환율 수혜가 기대되는 수출주를 사들이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포인트인데요. 환율이 지금은 좀 이제 정부의 구두 개입을 통해서 좀 내려갔죠. 1450원 아래로 떨어진 것 같던데요. 네, 지금은 이제 좀 더 떨어지면서 아마 연말 종가 환율은 네, 그래도 1450원대 아래로 네, 형성될 것 같아요. 근데 1400원대 이상은 계속 나올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조금 이제 떨어진 형태로 네,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겠죠. 자, 외국인들은 1일부터 24일까지 삼성전자 1조 7천억 매수했고요. 하이닉스 1조 5천억, 현대차 712억, 한미반도체 658억, 현대로템은 466억, 기아 406억 등 수출 중심 종목들을 매집했다. 네, 압도적이죠. 반도체만 무려 3조 원 넘게 태웠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출 기업들의 내년 실적 성장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이고 있다. 즉 환율이 올라가면 보통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지만 이번에는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출주 중심으로 우리가 환율 올라갈 때 수혜받는 애들은 수출주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형태인데 환율이 만약에 장기적인 어떤 하락세를 보인다거나 안정화 국면 들어가서 1400원대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 구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환율이 내려가면 일단 외국인들 매수도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어떻게 풀이를 해볼 것인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연말에 잠깐 연말 종가 환율을 위해서 환율을 조금 어떤 강력한 방법을 써가지고요 좀 끌어내릴 수도 있겠지만 이러다가 또 다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연말 종가 끝나면 갑자기 팍 튀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네, 4분기 지금 환율 지금 좀 내려간다고 해서 4분기 실적에 크게 영향 주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튀어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이제 내년 1분기 실적이 또 강력하게 요소를 작용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돈 싸들고 들어오는 이 대형 수출주들이 견고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반도체는 인공지능 AI 반도체 및 메모리 수요 확대, 자동차는 관세 불확실성 해소, 요것이 이제 상승 재료로 꼽히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은 이제 마스가, 이게 이제 그 트럼프가 황금 함대로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었던 바로 그 내용이죠. 네, 그래서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이어가는 부분들은 이례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저걸로 봐야 된다. 그 수출주들의 실적 증가.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또는 자동차 기업들 내년도 실적은 일단 긍정적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근데 환율까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환차익까지 해가지고 상당 부분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냐. 실적이 약간 뻥튀기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또 환율이 올라가는 환경 속에서 투자할 만한 주식을 또 찾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 하나 더 볼게요. 자, 요거요. 배당만 보고 들어가도 대박. 네, 26일까지 사면 10% 잭팟. 자, 12월 30일. 그 다음 주 화요일이 폐장일입니다. 31일 날은 휴장이고요. 그래서 31일 날이 기준일이지만 30일 날 폐장을 하기 때문에 네, 29일 날 배당락이 나와요. 배당락이 29일 날 나오게 되면 26일 즉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연말 앞두고 배당을 노린 투자자들은 발권이 빨라지고 있다. 근데 하지만 12월 결산 법인에만 해당됩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3월 결산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그 12월 결산이 있어도 배당락 때문에 크게 흔들리는 월요일은 아닐 거예요. 네, 큼지막한 애들은 다 2월달, 3월달 그쪽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12월 결산을 고집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종목들은 이제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가면 팔아먹을 것인가, 즉 배당금보다 많이 벌면 파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고배당일수록 배당락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전통적인 배당주로 꼽히는 은행주와 통신주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은행주 통신주는 대체적으로 3월달로 많이 넘어가 있어요.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다 3월달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자, 그다음에 개별 종목 중에서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단연코 눈길을 뜬다. 요건 예전에 특강 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현대 엘리베이터는 최근 주주가치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배당만 12,000원을 지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지난번 특강이 언제였죠? 네, 하여튼 그때 얘기한 건데요. 네, 지금 9만원 정도니까 네, 10% 넘죠. 현재가 대비해서 10% 넘는 배당 즉팟. 와, 요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KTNG도 네, 관심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말이죠. 연말 배당만 보고 섣불리 투자에 나선 것은 경계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분기 배당을 도입하거나 배당 기준일을 분리해서 별도 운영하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당 줄 것 같으니까 오늘까지 사야지 했는데 3월 결산 넘어가 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대엘리베이터는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요거 기준일이 어디로 나왔나 모르겠네요. 기준일 여기 있네요. 한번 볼게요. 기준일은 12월 31일로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까지 사야 됩니다. 요거 오늘까지 사야 되고요. 배당금은 네, 지금 계산대로 치면은 네, 아마도 네, 10%가 넘죠? 네, 12,000원 준다 그러면은 거의 한 13, 4%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네, 99,900원이니까 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4만원대였던 것 같은데요. 네, 주가도 많이 올랐고 배당도 많이 주면 이거 대박이 아닙니까? 네. 자, 근데 아무튼 네, 배당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이렇게 고배당주일수록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배당락이 무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10% 정도 고배당 주는 기업들은요, 배당락 떨어질 때 한 13%, 4%, 재수없으면 한 20%까지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 배당 10% 날리고도 난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사고 싶다라면 배당락 떨어지고 나서 가격이 정말 싸졌을 때, 그럴 때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굳이 오늘 사가지고 배당을 받아야 되겠다 오늘 사서 월요일날 배당락을 얻어맞으면 요거 물리는 거랑 똑같아요. 네, 배당금 받아도 뭐 먹는 것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물론 기관들은 오늘 사가지고 주가를 올릴 수도 있어요. 왜? 걔네들은 동시효과 때 때려버릴 거거든요. 그러면 자 10% 배당이에요. 근데 주가가 10%부터 하락해서 끝나지 않거든요. 보통 한 5%, 6%에서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쭉 밀리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관들은 5% 먹는 거예요. 네. 뭐 좀 더 밀려서 팔았다 하더라도 뭐 3%는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하루 만에 3% 이자면 괜찮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기관도 물량 다 털리고 나서 다 빠지고 나서 그때 팔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먹는 거 하나도 없이 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비애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스마트하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지난 특강에서 이 배당주 공략하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눈독 들이지 마시고, 네, 지금 10% 나온다.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배당락을 받고 배당도 받고 그 다음에 주가 좀 떨어지는 걸 감안할 것인가. 난 이미 수익 중이니까 건질 수 있어. 뭐 괜찮아요. 근데 네, 나는 지금 애매하게 한 15% 정도 수익이 났는데 배당락을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못 먹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떨어져도 본전이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손실 본다. 난 지금 한 3, 4% 정도 수익 보고 있다. 근데 배당락이 한 10% 떨어질 것 같아. 무조건 떨어집니다. 네, 배당금이 10% 이상 나오면은요. 그냥 그 정도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네, 10% 넘게 빠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 안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체크해서 대응들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배당 많이 준다고 덥석 샀다가는요 1년 장기 투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년 장기 투자 뭐 길게 가져가시겠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재수없으면 네 아주 그냥 자금이 꽉 묶여버리는 상황이죠. 10% 배당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꽉 묶여버리면 아주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고배당주들 네 배당 기준일 잘 따져보시고 최근 공시들 뒤져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 잘 따져서 네 확인을 하시고 12월 결산인 종목들은 네 29일 월요일날 배당락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도 최근에 매수한 게 지금 5% 조금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배당금이 한 5%대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12월 결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5% 정도면은 배당락 떨어지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당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배당을 또 기다리려면 한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가면 매도를 좀 쳐버리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네, 좀 스마트하게 전략을 좀 잘 짜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자,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요. 또 끼인 날이잖아요. 연휴로 그냥 다이렉트로 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거래량이 좀 적거나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으니까 조심들 하시고 네, 아침부터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12월 결산 종목들은 오늘 조금 오를 수 있습니다. 네, 그거 보고 따라 들어갔다가 바로 네, 월요일날 배당락 두들겨 맞을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네, 오히려 올라가면은 네, 내가 갖고 있을 때 배당을 포기하고 주식을 팔 것인가 그런 것들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오늘도 힘내봅시다. 이제 올해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또 열심히 또 피크를 올려가지고요. 네, 수익을 좀 땡겨보고 월말 윈도우 드레싱도 거의 오늘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증시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여유 있게 보시면서 천천히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빠져도 많이 빠지지 않을 거고요. 올라도 많이 오르긴 좀 어려울 거지만 네, 그 안에서 기회를 찾도록 하자고요. 자, 저는 장중시장 때도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